갤럭시 Z 폴드 7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올리면서 삼성 폴더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죠. 사실 지금의 갤럭시 Z 폴드 7에는 삼성이 지난 15년간 쌓아온 혁신의 DNA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 아시나요? 디지털 트렌즈가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. 갤럭시 Z 폴드 7의 성공을 만든 삼성 역사상 7가지 결정적 순간들을 정리했더라고요. 정말 놀라운 건 10년도 더 전에 내린 결정들이 지금도 폴드 7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먼저 2011년 5월 갤럭시 S2 출시가 첫 번째 순간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? 갤럭시 S2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삼성 폰들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걸고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. 통신사들이 맘대로 이름을 바꿔서 팔았었거든요. 초기 갤럭시 S만 해도 T모바일에서는 바이브런트, AT&T에서는 캡티베이트, 베라이즌은 패시네이트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이름으로 판매했었다는 거죠. 그런데 갤럭시 S2부터 드디어 갤럭시라는 브랜드 이름을 제대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게 삼성이 소비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긴데 브랜드 이름도 통일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브랜드 신뢰도를 쌓겠어요? 두 번째는 2011년 9월 갤럭시 노트의 등장입니다. 5.3인치 화면으로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폰이죠. 근데 지금 보면 5.3인치가 미니폰 수준이잖아요. 갤럭시 노트가 빅스크린 시대의 문을 연 거고 결국 모든 스마트폰이 큰 화면을 추구하게 됐죠. 그리고 이런 큰 화면에 대한 욕구가 극대화된 게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이거든요. 갤럭시 Z 폴드 7의 8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결국 갤럭시 노트가 만든 DNA 때문이라는 겁니다. 세 번째는 2012년 5월 갤럭시 S3와 런던 올림픽의 만남입니다. 삼성이 런던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되면서 갤럭시 S3를 전 세계에 알렸거든요. 이때부터 삼성이 진짜 글로벌 브랜드로 올라서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당시 아이폰 5가 출시됐을 때 재고가 부족하면 고객들이 그럼 갤럭시 S3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네요. 애플의 라이벌로 인정받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었던 거죠. 네 번째는 2012년 8월 갤럭시 노트 2입니다. 여기서 처음 선보인 멀티태스킹 기능이 지금까지도 삼성 플래그십의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. 특히 갤럭시 Z 폴드 7의 8인치 대화면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멀티태스킹이 바로 10년 전 갤럭시 노트 2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. S펜과 함께 진정한 모바일 멀티태스킹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혁신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다섯 번째는 2019년 2월 갤럭시 S10과 함께 등장한 원 UI입니다. 터치위즈라는 구닥다리 인터페이스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험을 선보인 거죠. 지금 갤럭시 Z 폴드 7에서 쓰고 있는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의 출발점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.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복잡한 폼팩터에서 사용성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도 원 UI의 탄탄한 기반 덕분이죠. 여섯 번째는 2022년 8월 갤럭시 Z 폴드 4입니다. 이 모델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시스템을 폴더블에 적용했거든요. 갤럭시 S22의 카메라 기술을 가져온 건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갤럭시 Z 폴드 7도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한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폴더블이라고 카메라 성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.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해 1월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. 200메가픽셀 카메라의 완성도를 보여준 이 모델의 기술이 그대로 갤럭시 Z 폴드 7에 적용됐거든요. 18% 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카메라 성능을 구현한 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봅니다. 이렇게 보니까 갤럭시 Z 폴드 7의 성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?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빅스크린, 글로벌 마케팅, 멀티태스킹, 소프트웨어 혁신, 카메라 기술까지 삼성이 지난 15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한데 모인 결과물이 바로 갤럭시 Z 폴드 7이라는 겁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보니까 삼성의 기업 DNA가 정말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단순히 기술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축적해온 혁신들이 결국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지금의 갤럭시 Z 폴드 7도 15년 후에는 또 다른 혁신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
특히 이번 폴드 7에서 보여준 극도로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, 그리고 주름 개선 같은 기술들이 미래 폴더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삼성의 역사적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나요? 갤럭시 노트의 빅스크린 혁신인가요? 아니면 원 UI의 소프트웨어 혁신인가요?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7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지도 궁금하네요.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까보미였습니다.